안녕하세요,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기업, 그러니까 취업과 로스쿨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대기업 두 군데를 다녔었습니다. 삼성, SDS와 현대자동차. 두 군데를 합쳐서 약 한 3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자세하고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대기업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로스쿨 졸업 후에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이 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를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컨펌이 돼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개업을 해서 지금 개업 변호사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IT 회사, 제조업, 법원, 대형 로펌, 그리고 현재 개업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금 다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로스쿨, 대기업과 변호사를 비교함에 있어 가장 먼저 제가 경제적인 면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위권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낫고 하방이 잘 지켜지고 조금 탄탄하고 안정적이다는 건 대기업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변호사를 1년에 1600명 좀 넘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변호사 뽑는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업계가 막 성장하는 업계라면 그런 인원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사실 법조계가 조금 그렇게 막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부터 잘 지켜지고 있던 변호사의 어떤 연봉에 대한 하방이 좀 뚫리게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자격증을 따면 최소 이 정도는 번다, 최소 이 정도 선은 지켜진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무너진 거죠. 물론 성적이나 스펙이 좋아서 대형 로펌에 컨펌이 되거나 아니면 재판연구원으로 선발이 되거나 검사로 선발이 되거나 아니면 상위권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가는 경우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 로스쿨 졸업생 중에 좀 소수라고 볼 수 있고요. 다수는 각자가 자기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취업해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조금 정해진 선이 좀 없어요.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취업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각이 안 선다고 할까요? 근데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연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각이 서죠. 어디는 얼마의 연봉, 어디는 얼마의 연봉, 그다음 복지 혜택도 어디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작은 로펌, 작은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솔직히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되게 작지만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다닐 수 있고, 누구는 이름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대기업 초봉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대기업 초봉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로스쿨 학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을 써서 거의 학비랑 비용 합치면 1억 정도 평균적으로 드는 것 같거든요. 1억에 3년이라는 시간을 쓰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부가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복지 혜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에 받는 수당, 그다음에 주휴수당, 시간의 수당, 이런 것들이 있죠. 짜잘짜잘하게 상품권도 가끔씩 나오고. 그런데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단 시간의 수당이랑 주휴수당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복지 혜택도 대기업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건 대형 로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과는 솔직히 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기업을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쏠쏠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자신이 로스쿨을 들어가서 상위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로스쿨을 가셔서 제가 앞에서 말한 대형 로펌이나 재판연구원, 검사에 도전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격증 따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지켜지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사회에서도 좀 알아주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취업을 노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이거는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워라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연봉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워라밸이. 제가 먼저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변호사 업계에서는 사내 변호사가 굉장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뭐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워라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기업 다닐 때는 없었는데 주 52시간제, 그게 정말 대기업의 매력을 쫙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매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한 게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뭐 근로소득의 좀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진 거죠. 예전에는 뭐 일을 하는데 내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내 몸값을 높여서 연봉을 높이겠다 이랬다면 차라리 지금은 효율적으로 일하고 남는 시간에 재테크를 공부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측면에서 변호사를 한번 보면 변호사는 출근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뭐 9시 좀 넘어서 온다, 뭐 10시, 뭐 11시에 온다고 해서 뭐 딱히 누가 불러서 뭐 혼내거나 뭐 이러거나 뭐 고과가 깎이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퇴근 시간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이 많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과 중에 재판을 다녀야 돼요. 뭐 이동 시간이 있고 또 재판에 출석해서 또 재판을 하는 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는 그때 이제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을 쓰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굉장히 자주 출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정말 뭐 야근은 거의 일상하고요. 주말에도 뭐 평균적으로 하루는 무조건 나옵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물론 연봉이 굉장히 높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로펌에서 1억 중반대 연봉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친한 친구들이 뭐 S전자 과장 뭐 이랬었는데 뭐 세전으로 한 1억 초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걸 시간당 급여로 계산하면 제가 그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 뭐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업무를 통해서 업무를 열심히 해서 제 능력이 향상되고 뭐 제 능력이 향상되니까 뭐 이러면서 좋은 커리어를 밟아서 연봉이 높아지고 뭐 이런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현재 워라밸만을 비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워라밸만을 비교하자면 변호사보다는 뭐 회사, 대기업이 훨씬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연봉과 경제적인 면과 워라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하고 나니까 너무 변호사에 대해서 안 좋은 면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업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변호사의 장점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